안녕하세요. 어려지는 뉴스TV 닥터 조은배입니다. 전편에 이어 이번에는 안면 홍조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안면 홍조로 레이저 치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중 사실 비용과 시간이 넉넉하면 상관이 없는데 비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홍조에는 레이저 치료가 직접적이긴 하지만 레이저 치료가 다는 아닌데요. 때로는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생활 습관과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거나 간과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안면 홍조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홍조를 적극적으로 치료하기에 앞서 홍조의 원인 요소를 교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요. 저번 영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홍조의 원인이 온도 변화나 감정 변화와 같은 생리적인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안면 홍조가 염려되시는 분들은 가급적 겨울철에 급격한 온도나 습도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히터 사용이라던가 사우나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죠. 또는 무대 공포라던가 사회 공포 등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안면 홍조의 경우 이에 대한 정신과적인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 사용이라던가 폐경 등 뚜렷한 원인 요소가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안면 홍조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원인 교정 후에도 지속적인 안면 홍조가 문제가 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피부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안면 홍조의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안면 홍조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 주사 피부염이라고 했죠. 이 주사 피부염의 주 치료법은 바로 약물입니다. 주사 피부염은 일종의 혈관 염증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확장된 혈관을 줄이는 것보다는 사실은 염증을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것의 주 치료가 바로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을 이용한 약물 치료입니다. 물론 염증과 홍조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가렵거나 따끔거리는 증상 혹은 모낭염과 같은 뚜렷한 염증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수적인데요. 이렇게 먹는 약과 바르는 약의 치료만 제대로 되어도 치료가 약 40%는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먹는 치료제는 항생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여드름 치료제로 쓰이는 항생제와 같은 종류입니다. 대신 이것이 균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닌 혈관의 염증을 완화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용량으로 장기간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스테로이드 등 다른 먹는 약도 치료제로 쓰이기도 하지만 급성기 증상 완화를 위해서 짧게 사용하며 장기적인 안면 홍조 치료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주사 피부염 치료를 위해 바르는 약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젝스 겔이라고 하는 국소 도포제입니다. 먹는 약과 마찬가지로 메트로니다졸이라고 하는 항생제 성분인데요. 또 비교적 최근에 주사 피부염 치료제로 나온 것이 수란트라 크림입니다. 이는 모낭충이라고 하는 피부 기생충에 대한 살충 효과뿐 아니라 항염증 및 피부 장벽 재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사 피부염 치료제로 현재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바르는 약은 치료 효과도 있지만 자극감과 같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후 의사 처방하에 주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치료법은 레이저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주사의 대표적 증상이 안면 홍조, 즉 모세혈관 확장이기 때문에 혈관을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혈관 레이저 치료가 많이 시행됩니다. 혈관 레이저는 피부 표면의 혈관을 파괴함으로써 붉은기를 감소시키고 덩달아 피부도 매끄럽게 해주는데요. 주사 피부염이 아닌 생리적인 형태의 홍조, 단순한 혈관 확자의 경우에도 혈관 레이저 치료로 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사 피부염을 동반한 환자에게서 혈관 레이저 치료는 좀 더 어렵고 까다로운 편인데요. 주사 피부염은 단순한 혈관 확장이 아닌 염증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혈관 레이저를 했는데 자칫 홍조가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홍조 치료를 위해서는 혈관 레이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약물 치료를 통해 동반된 피부염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방법입니다. 피부 장벽 보호제를 바르는 것, 또 스킨 부스터 주사를 받는 것, 그리고 피부과의 다양한 관리들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간혹 피부가 매우 얇으신 분들이 혈관 확장
화장이 함께 동반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의 경우 스킨 부스터 등 피부 장벽 강화 치료를 통해 진피층을 강화시키는 것이 혈관 확장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킨 보톡스 또한 홍조 치료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보톡스 성분이 혈관 확장을 일으키는 신경 전달 물질을 억제하여 혈관을 수축함으로써 피부의 붉은기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혈관 레이저는 종류도 많고 너무 광범위해서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텐데요. 기본적인 원리만 알려드린다면 혈관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성분이 혈액이죠. 대부분의 혈관 레이저가 이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를 타겟으로 해서 특정 레이저 파장을 쏴서 혈관을 파괴시키는 원리입니다. 과거에는 IPL 또한 혈관 치료의 대표적인 치료법이었는데요. 이 IPL은 엄연히 말하면 한 가지 파장의 레이저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파장이 한꺼번에 나오는 장비이기 때문에 혈관뿐만 아니라 색소, 탄력 등등 다양한 목적으로 쓰이는 대표 장비였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부위 자극 없이 혈관만을 타겟으로 치료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 현재는 홍조 치료 목적으로 IPL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좋은 혈관 레이저들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요. V빔, 시너지와 같은 다이 레이저 계열, 그 밖에 532, 1064 파장대를 사용하는 클라리티, XLV와 같은 롱펄스 레이저가 대표적인 혈관 레이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혈관 레이저 1회 치료만으로 뚜렷한 효과를 보기는 힘들고 또 기계 자체가 고가이기 때문에 시술비도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치료가 필요하다면 충분한 상담을 통해 레이저의 종류를 선택하고 또 약물 복용 또는 주사요법 등 다른 치료법을 병행하면서 효율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면 홍조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